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 또 이제 행안부 이상민 장관 등과 함께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오늘 출국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잠시 더 다루겠습니다만은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집권 여당의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 자리에는 없었고요. 권성동 원내 대표만이 여당에서는 나왔습니다. 자, 무슨 속사정이 있었을지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나토 출국 모습 영상 다시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이제 해외 방문 일정에 들어갑니다. 김건희 여사도 당연히 동행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잠시 뒤에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 의원님, 대통령의 첫 해외 일정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미국 정상도 오고요, 또 일본 정상도 옵니다. 그래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4년 9개월 만에 열리는데 한일 정상회담은 없을 것으로 이미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이 첫 해외 이 방문의 의미는 뭘까요? 해외 순방이 아니라 방문이죠. 스페인만 예. 가는 거니까. 저는 이제 왜 가느냐? 나토에서 열리는 나토 회의에 참석한다. 예. 그러니까 나토에서 초청한 게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을 파트너 국가 자격으로 초청했다. 예. 그러면 안 가는 게 맞느냐? 그러면 그래서 일본하고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가는데 한국은 안 간다 그러면 또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저번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가는 게 맞다. 가서 뭘 해야 되느냐? 국제적인 동향도 살피고 무엇보다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은 굉장히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적어도 가장 당사국인 남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듣고 싶어 할 거다. 예.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경제안보, 그러니까 원자력이라 이런 이야기, 한국의 경제 볼륨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기회가 많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예. 가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다만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와 한국과 러시아,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 정도의 그런 은행이나 이런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이건 뭐 상식은 과거 이준석 대표가 젤렌스키 대통령 만나서 했던 그런 것들은 아니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나토에서 이야기할 때 중국과 러시아를 특별하게 겨냥해서 굉장히 강한 의조로 비판할 때는 우리가 좀 거기에 동조할 필요는 없는 없다.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중국과 러시아를 강하게 견제하기 위해서 바이든 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들인 건데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된다 이런 뜻인가요? 나토 회담에 공동 성명이 있을 텐데 우리 파트너 국가까지 뭘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국내외적으로 국제적으로 한국이 완전히 반러 반중 노선으로 완전히 국가 정책을 바꿨다는 이야기는 안 듣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예.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우리가 이 세계 각국, 특히 이제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과의 외교를 아주 잘해야 될, 아주 정교하게 가져가야 될 때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서 우리가 적대적 관계를 맺는 것 또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이기도 하신 거죠. 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전 세계 각국의 동조를 좀 이끌어낼 얘기죠.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북핵 문제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외교 활동보다는 한일 정상회담이 안 열리기로 했습니다만 한미일 정상이 열리는데 한일 관계 정상화, 특히 지금 가운데 가장 관건인 이른바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던 위안부 합의를 되돌릴 것인가, 그 부분에 이제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공식적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일본 쪽에 손을 내밀고 한일 정상화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고, 자, 해법을 어떻게 적절하게 만들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사실
나토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바라는 지점이 동북아에서 한일 관계가 과거보다 좀 진전됐으면 좋겠다. 뭐 그래서 그런,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했으면 좋겠다 예, 이거겠죠. 뭐 그런 취지로 부른 것 같은데요. 뭐 제 생각에는 북핵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일 관계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주요 의제에 오르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예. 기본적으로 나토라는 것이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것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이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전쟁이 있는 상황에서 예. 저는 북핵 이슈가 주요한 이슈로 오르기도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쩔 수 없이 간다면은 예. 가시기 전에 러시아 쪽에 충분히 설명을 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순수히 가는 것보다는 조금 뭐라고 합니까? 변명이라는 이런 것들도 하시면서 가는 게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러시아가 북핵의 중요한 하나의 또 변수가 되는 국가입니다. 우리 과거 육자회담의 틀 속에서 이 북핵 문제를 다루은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에 웬만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나토에 한번 구경하러 가시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대통령이 할 일 없어서 구경하러 가지는 않겠죠. 예, 나름 굉장히 나라인 일, 국익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요. 자, 이 부분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앞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 출국장에 누가 왔을까 좀 관심 있게 살펴봤습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의 모습은 보입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데 원래는 이준석 대표가 이 자리에 있었어야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왜 이 자리에 없었을까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뭐 청와대로부터 참석 요청은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정무수석한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뭐 굳이 바쁘면 안 와도 된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께서 첫 정상회담을 하러 출국하는 길이기 때문에 마침 또 그 시간대에 제 일정이 비어 있어서 저는 참석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누가 같이 가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 뭐 전혀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전혀 요청이 없었거든요. 저희들한테 참석해달라는.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자진해서 그냥 가는 겁니다. 대표님 옆에 김종인 대표 와 계신데 만나실 수는 없어요. 신명계 의원들이 이준석 리스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대통령 한성은 아니다 싶어요. 흰머리카락 세견을 뭐라고 보면 돼요? 네. 뭐 SNS까지 해석하려고. 아니 SNS가 중요하지 않고 해석의 여지를 두고 쓰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오늘도 뭐 올라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오늘은 없어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항에 나갔고 이준석 당대표는 공항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니 뭐 대통령실에서 따로 나와달라는 요청은 없었고 자신이 일정이 그 시간에 우연히 비니까 그래서 자신은 대통령을 보내기 위해서 환송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는 그 시간에 일정이 많아서 공항에 못 나간 것일까요? 오늘 MBN 프레스룸에 출연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가면 윤리위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SOS 구애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것이고 만약에 안 가게 되면 불편한 생각이 있어서 두 사람 사이가 껄끄럽기 때문에 안 갔을 것이다.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어서 대통령께서 허례허식 없애려 하니 안 가는 게 맞겠다 생각해서 자신이 안 간 것이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는 오늘 프레스룸에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신성범 의원께 한 번만 더 질문 드리고 제가 우리 김대수 총장님께 가겠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과거에 보면은 집권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가거나 해외 방문할 때 뭐 시간이 남아가지고 역대 여당 대표들은 공항에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 저는 저 부분에 대한 뭐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예. 말을 바꾸면 여당의 대표단이 나가서
환송을 해야 맞습니까? 저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아, 시대가 예를 들어서 바뀌었다. 아니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처음에 예. 가실 때 온 국민이 나와서 박수치고 뭐 잘 다녀오시라고 손 흔들었던 그런 저는 화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저도 잘못된 건 옛날에도 사실은 왜 저 정당 대표가 나가야 되죠? 그냥 저렇게 국무위원들이나 나가서 이렇게 잘 다녀오시라고 약식을 하는 게 맞다 말씀드리고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 그러면 청와대에서 오라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안 간 거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오라는 얘기도 안 했다. 권성동 대표의 말이 제가 볼 때는 사실인 걸로 보여져요. 예.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안 간 걸 가지고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오랜 정치부 기자들의 그냥 편향적이거나 아니면 예. 편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제 눈에 그렇게 보이지. 그 오랜 정치부 기자들의 편향된 해석을 조금만 제가 더 부연 설명하자면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겁니다. 나와달라는 전화가 오기만을. 그런데 전화가 안 오니까 에이 가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최재형 의원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뒤이어서 MBN 프레스룸에 왔다. 이게 이제 오래된 정치부 기자들의 썰입니다. 예, 추정입니다. 지금 확인은 안 됩니다. 이게 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썰은 그렇습니다. 오래된 정치부 기자들의 썰은. 자, 대통령실에서 여당 대표 나와달라고 통상적으로 전화를 하나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대통령실에서 어쨌든 첫 해외로 나가는 거니까 그걸 대통령실이 주도해서 좀 정리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좀 파격적인 행보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조차도 이제 일체 허례의식 없이 그냥 국무위원 최소 한송 할 사람만 있고 나머지 오지 말아라든지 이런 걸 예. 정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여지는 전혀 정했다는 게 없는 것 같고 권성동 의원은 뭐 개인 자격으로 갔다지만 이제 그렇게 간 것.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정리 안 된 건 틀림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정례 해동이 예. 그동안의 관례상 이제까지 모든 대통령이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취임 벌써 한 달 하고 일정 정도 20일이 지난 이 시점까지 지금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비공식 해동 자체가 문제가 됐지만 정례 해동이 없으니까 비공식 해동에 실제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논란이 되고 예. 이게 했다면 한 대로 해석해서 이걸 문제 삼고 뭐 윤리와 연결을 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이제 언론에 나온 것조차도 이준석 대표 측이 뭔가 흘린 거다 예. 이렇게 이제 공세로 나오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이 곤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도 이준석 대표 차원에서도 메시지를 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하는데 한송을 안 감으로 해서 본인의 정치 그리고 현재 놓여져 있는 위치에 대한 뭐랄까요? 그런 거에 대한 자기 처지를 그냥 알리는 차원의 메시지로 활용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집권 여당 대표에게 나와달라고 요청 전화가 갔는지 안 갔는지 뭐 안 간 게 맞는 것 같아요.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도 전화가 와서 나간 건 아니고 그냥 일정상 비어서 나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공항에 나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최근에 당내에서 자신이 고립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 또 환하게 웃는 모습이 같이 화면으로 나간다면 얼마나 천군만마를 얻는 거겠습니까? 이게 이제 당 대표가 대통령의 첫 번째 해외 방문에 그 환송 나가는 게 그게 허례허식입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뭐 수백 명 간다 예. 그거면 허례허식이겠는데 다른 사람은 빠져도 당 대표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그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뭐라고 그랬냐면요. 본인이 국회 부의장보다도 그 국가 의전 서열이 더 높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예. 더군다나 원내대표가 갔는데 당대표가 안 갔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대통령실에서 묵시적으로 오지 말라는 말은 안 했지만 명시적으로 오지 말라는 말은 안 했지만은 묵시적으로 오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정도 눈치는 주지 않았을까 싶고 예. 그랬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의 썰입니다. 네, 이거 사실 확인 안 된 겁니다. 예. 그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시간을 다 비워놨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게 된 것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것이다라고 저는 추측할 수밖에 없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을 왜냐하면 잘못한 거예요, 대통령에게? 윤리위원회 회부가 됐잖아요. 예. 이준석 대표가 착각한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30년 동안 검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은
윤리위에 회부됐던 그 내용을 딱 보면 이준석 대표한테 혐의가 있다 없다 그 정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인이 감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예. 전 생각을 갖다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뭐 흑화 이야기도 하고 뭐 간장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본인이 자중하지 못하고 그것이 대통령한테 도움이 됐겠습니까? 오히려 굉장히 마이너스가 됐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심기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환송에 초청받지 못한 이준석 대표는 심기가 더욱더 불편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나토 정상 회담 갔다 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한번 이준석 대표 만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어떤 식으로 이게 이야기가 진행이 될지 그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공항에 나오는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 썩 내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안 나온 게 아니라 못 나온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다 이런 뜻인가요? 제 추측입니다. 예. 네.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진 환송을 나갔다고 했거든요. 근데 자진 환송을 나가더라도요. 대통령 환송 나가는 데는 사전에 대통령실에 전화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뭐 대통령 아무나 만나는 건 아니지 전화해서 않습니까? 통보해야 예. 되고 보안 문제, 의전 문제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화를 하면은 대통령실에서 이준석 대표도 왜 안 나와 이런 식의 이야기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불편함이 없다면.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묻지 않았다는 것 자체,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에게 어떤 연락도 없었다는 자체는 이준석 대표가 나오지 않기를 바랬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두 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이렇게 껄끄러운 관계가 된 것인가 아닌가 그 해석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주말 내내 그 공방이 있었던 게 뭐냐면 대통령이 취임하고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집권 여당 대표와 선거 때 그렇게 열심히 뛰었으니까 집권 여당 대표와 대통령은 몇 번을 만났을까? 몇 번 만찬을 했을까? 한 번 했을까? 두 번 했을까? 윤리위 전에 했을까? 윤리위 이후에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썰들이 주말 내내 이제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좀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수시로 소통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누구의 해석이 더 맞고 누가 더 진실에 부합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요. 일단 이준석 대표 이야기는 뭐 전화로 소통하는지 뭘 수단을 소통하는지 예. 몰라도 전달을 할 수 있다.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소통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이야기된 거에 보면 비공식 회동이 없었던 걸로 나오거든요. 비공식 만찬도 없었고 회동도 없었다. 그런 걸 이제 부인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언론 보도나 이런 거 보면 윤리위가 열리기 전에 비공식을 한 것처럼 또 이준석 대표실 관계자는 또 말한 걸로 돼 있고 그래서 그 어느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의사 전달이 가능했다 또는 뭐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영국 뭐 여왕을 만나거나 이럴 때 사실상 만날 수 없는 만남을 하면 이 만남을 통보를 합니다. 이 만남은 예. 공식적으로 당신이 만약 확인할 때는 부인한다. 그걸 전제로 해서 만나거든요. 예. 뭐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만약 이준석 당 대표를 만났더라도 공식적으로 부인한다라는 전제하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준석 대표 측에서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는 현재 이준석 대표가 윤리와 관련해서 예. 이 복잡하고 어려운 처지를 반영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래 대통령은 집권여당 대표라 수시로 정무수석을 통해서 그렇죠 수시로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뭐 과거의 당청 관계, 지금은 이제 당대 관계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관계예요? 어떤 사이예요? 좋은 사이예요? 아니면 지금은 껄끄러운 사이로 변한 거예요? 현재로 봐서는 껄끄러운 사이다는 걸 상식처럼 돼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선 국면과 그 위에 이른바 흔히 말하는 두 번의 가출 때문에 벌어진 일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정치에서는 개인적인 호불호 감정, 좋다 싫다 이런 감정보다 좀 더 앞서야 되는 게 당의 전체적인 이미지 또 나가면 여권 전체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저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비공개 만찬 회동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방점은 만찬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 부인을 할 때 만났지만 차를 한잔 했는데 이것을 언론에서 비공개 만찬이라 그러면 예. 제가 대비인다 그러면 부인해요. 왜? 나중에 되면 만찬은 아니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도 있는 거예요. 만나긴 만났지만 만찬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 저 기사는 어디서 나온 거냐? 소스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 기사 다음에 만났다는 기사 꼭 같은 기사에 보면 말미에
한 번 더 만나래 그랬는데 예. 추가 비공개 회동을 이준석 대표가 추진했는데 회동 몇 시간 전에 대통령실에서 취소. 하지 말자고 했다. 예. 이 대목이 뭐가 중요하냐?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의 신임을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 척에서 저 기사를 보낸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이런 바 언론 플레이에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대목, 저 기사가 중요했던 이유. 조건 실컷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예. 당무에서 손을 떼고 싶어하고 관여하고 싶지 안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인 거예요. 어느 쪽에서 끌어들느냐. 보십시오.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과 아주 많이 틀어져 있습니다. 예. 신임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하는 척일 수도 있고 보십시오. 우리 당대표가 그런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준석 대표의 척일 수도 있겠다.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미 이 이준석 대표 징계 국면에 관여하게 됐다고 봐요. 예. 자, 이준석 대표가 지금 기댈 곳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윤핵관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만큼은 그래도 자신을 지지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프레스룸에 나와서도 그런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윤핵관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간장이라는 발언을 제 이름 걸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꾸로 저를 공격하는 분들은 본인의 정체를 숨기죠. 제가 대상 그분들에 대해서 직접 타격을 하지 않고 네. 은유적인 표현을 하는 거는 네. 당연히 제 이름 걸고 제가 하는 것인데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 보면은 정진석 부의장과 제가 이제 서로 SNS상으로 서로 이야기한 것도 네. 있고 오늘도 또 김정재 의원님이 참 실명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셨어요. 이렇게 5명을 제가 지명했대요, 혁신위에.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5명 이름 대라. 그러니까 이런 당의 화합에 하나 도움 안 되는 익명이거나 허위사실 인터뷰 이런 것들 근절해야 네. 됩니다. 예. 아니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뭐 배현진 최고, 장제원 의원, 정진석 뭐 부의장부터 해서 다 이제 친윤 그룹이잖아요. 그럼 친윤은 왜 이 대표를 공격을 하는 걸까요? 그렇다고 하면 그걸 제가 오히려 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네. 뭐 그분들이 향유하고 싶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방식이 아니라. 네. 근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좀 의아한 그런 어떤 상황. 아까 말했듯이 익명 인터뷰 매일 나오죠. 네. 그리고 또 보면은 뭐 허위 사실까지 나오죠. 네, 이준석 대표는 자신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의 뒤에는 윤핵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핵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전혀 대변하는 게 아니다라고 구별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핵관들이 대통령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도 좀 했고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윤리위 징계 절차는 대통령의 의중이 전혀 아닐 것이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 앞서 이준석 대표가 뭐 저희 프레스룸에 나와서 자세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식의 어떤 확증 편향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 윤핵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따로따로 생각을 하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강한 애정을 갖고 있는데 윤핵관들이 대통령의 의중을 모르고 저렇게 자신을 몰아붙이는 걸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글쎄 이준석 대표 말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생각, 윤석열 대통령의 속마음이 어떤지는 저희들도 알 수 없습니다. 예. 다만 이런 점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인 호불호 감정하고 정치는 좀 달라야 된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같이 가야 되는 게 정치 영역인 거예요. 특히나 여당 대표와 대통령 관계는 저도 많이 이렇게 관찰했습니다만 예. 굉장히 중요해요. 권력 운용에 있어서 대야당 관계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언론과 여론에 맡기라도 되지만 대여당, 대통령실과 여당 관계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지금 이준석 대표 하는 이야기는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만에 하나 저 부분은 자기가 징계당하면 대통령의 의중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경고를 하는 거예요. 예. 윤핵관 쪽에다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의 의중이 일치한지는 모른다. 다만 내가 징계받으면 그걸 대통령의 의중으로 해석될 거다. 사후에 그 문제가 크게 번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의중이 전혀 아닐 것이라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표현의 다른 표현이죠. 예. 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기댈 곳은 윤석열 대통령뿐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알 수 없으니 최후로 마지막으로 남은 곳은 언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본인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신을 흑화하게 만들면은 선전선동에 능숙한 자신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 많은 언론에 나와서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대치 전선을 확장해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준석 대표가 이 또 윤핵관 내지는 당내에 있는 사람들과 전선을 넓혀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 새가닥 얘기도 좀 꺼냈고요. 배현진 최고위원과의 관계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 문제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때 악수를 거절하신 이유가 직접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지금도 보면 혁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그렇고 이분들이 사실 사실관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에는 저도 뭐 딱히 거기에 대해서 별말 안 하지만은 네. 애초에 프레임 씌우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사조직이다 혁신이가. 아니 최재형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을 하다가도 대통령이랑도 들이받아가지고 우리 당에 와서 정치활동하시는 분인데 네. 제가 그분에게 미주알 고주알 사조직화한다는 거는 그분의 명예에다가 굉장히 손상을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혁신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개혁이나 이런 방향에 대해 가지고 그냥 네. 저항하는 것인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제 사실 프레임 씌우기 타박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웃는 얼굴로 악수하러 다가오고 전 이런 거는 제가 정치하면서 앞뒤가 다른 분들을 많이 봤지만은 네. 저는 앞뒤가 다른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저는 그건 배척합니다. 저는. 아니 그런데 오늘 또 그런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혁신위에 그 사조직이니까 몇 명을 넣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방금 전에 누가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네. 우리 당의 김정재 의원님이 제가 혁신위에다가 5명을 지명했다라고 네. 지금 SBS 방송국에서 발언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그래서 방금 전에 여기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아 뭐라고 올리셨어요? 확인을 5명 못했네요. 이름 좀 대보시라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혁신이든 뭐든 최근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말 그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계속 공격하고 반응하면은 왜 반응하냐고 하고 예, 안 반응하면 안 반응했다고 또 이제 그거대로 헛소문 퍼뜨리고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의아합니다. 이렇게까지 공격해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뭔지. 네, 이준석 대표의 이 전선은 어디까지 확장이 될까요? 오늘 한 회의장의 모습입니다.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보이고요. 장제원 의원이 보입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안철수 의원의 모습도 좀 보입니다. 자, 이 자리는 바로 장제원 의원이 주도했던 미래혁신 포럼의 장소였고 그 자리에 바로 김종인 전 위원장이 강연자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슨 얘기들이 나왔을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제원 실장이 주도하는 미래혁신 포럼이 열리는데요. 여기 김종인 미래혁신 총수께서 혁신을 주제로 발표를 합니다.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개별 모임이나 아니면 뭐 포럼 같은 것에 대해서 제가 입장을 따로 낼 필요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뭐 선제적으로 낼 필요는 없고 그 모임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고 제가 뭐 이야기할 게 있으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 오늘 여기 오신 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좀 저녁 겨냥한 굉장 사발이라고 말해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한 말씀?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속이 타나 보죠. 혹시 뭐 간장에 대해서 따로도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한국말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뭐 속이 타나 보죠. 이준석 대표가 간장 한 사발 할 거다 이런 표현 비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의원님 저격했다고 이제 나오는데 아니 뭐 저격한다고 맞나? 이준석 대표의 그 갈등이 이준석 대표님하고 어떤 갈등이 있어요? 저하고? 계속 그 언급을 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요? 네, 서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는 어떤 언급도 한 적이 없어요. 이 대표는 자, 어떤 언급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 한 장의 컴퓨터 그래픽 CG는 우리 PD들이 만드는데 잘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만으로도 오늘 1시간 다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요, 장제원 미래혁신포럼 대표. 윤핵관 중에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 대표는 왜 미래혁신 포럼을 만들었을까? 포럼을 만든 이유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강연자로 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셨을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왜 안철수 의원이 나타나서 예정이 없던 축사를 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하나씩 다 풀어내려면 저희가 방송 시간을 한 2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축약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화면에서 들었습니다마는 간장 얘기, 간장.
간철수라고 불렸던 이 안철수 의원과 장제원 의원을 합쳐서 다음 주에 간장을 한 사발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월요일은 오늘 정말 장제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만났습니다. 근데 두 분은 간장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속이 타나 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속이 타면 간장을 한 사발 들이키나요? 좀 이해가 안 되고. 장제원 의원도 간장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애써 기자들의 질문을 회피했습니다. 자, 박 교수님, 저는 다 알 것 같은데 왜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잘 모른다고 하시죠? 여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까지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의 수많은 갈등들을 봤지 않습니까? 예. 그때 보면 늘 안철수 의원이 쫓기듯이 말씀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안철수 의원이 농담을 하면서 여유 있게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현재 위기에 몰린 사람은 이준석 대표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서 우리 신성범 의원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본인이 징계를 받았을 때 이것은 이 윤핵관들이 윤핵관들에게 정치적 탄압.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을 뒤에 이제 호가호위해서 나를 정치적 탄압하는 거다 이런 뜻이다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보다 더 나가서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 윤핵관이라는 분들 그리고 본인을 둘러싼 분들과 지속적으로 갈등 관계를 언론에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지금 고립되어서 수많은 윤핵관들에 의해서 지금 나는 공격당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언론에 하는 거고 그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의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은연중에 내비치는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 더 볼까요? 머리카락, 새카락 좀 주십시오. 자, 이거 뭐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흰머리 세 가닥, 동시에 세 가닥 처음 뽑아본다. 그러니까 흰머리가 세 가닥 생겼다가 아니고 생긴 세 가닥의 흰머리를 모두 뽑았다라는 데 또 방점이 좀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뽑은 겁니다. 그냥 둔 게 아니고. 물론 저도 새치가 많이 있습니다만 아예 뽑질 않습니다. 너무 많이 나가지고.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 흰머리 세 가닥은 누구를 지칭한 걸까? 그리고 뽑아냈다는 얘기는 그들을 제거했다는 의미입니까? 그들과 한번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좀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두수 총장님 아세요? 저 세 가닥은 누굽니까? 일단 진짜 이준석 대표답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아까 인터뷰도 나왔지만 어쨌든 메시지를 실어서 낸 건데 뭐 어떤 기구를 본다면 지금 현재 최고위, 윤리위 그리고 국민의당과의 통합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배현진 최고 그다음에 이게 장제원 의원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현재 본인을 이렇게 계속 공격해오는 측면의 어떤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한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정치에서는 이런 뺄셈의 정치를 하면 안 된다. 덧셈의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준석 스타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곱셈의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뭐냐면 부당하게 탄압을 받거나 어떤 기득권의 그 어떤 탄압을 받아서 본인은 올바르지만 지금 현재 고립될 때 나중에 이게 곱셈으로 어떤 그 뭔가를 다시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데 이준석 그 스타일도 그렇고 또 뭐 MZ 세대 특징이기도 하는데 절대 굽힘이 없이 그냥 끝까지 가보는 행식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 흰머리 세 가닥은 일종의 이제 뭐 우아한 선전포고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 흰머리 세 가닥, 동시에 세 가닥을 처음 뽑아본다. 동시에 세 가닥을 모두 뽑은 게 중요한 건지 흰머리 세 가닥이 생긴 건지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으로 치자면은 장제원, 배현진 그리고 한 명이 누구랬죠? 안철수. 그렇게 세 명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좀 궁금해집니다. 장제원 의원이 또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준석 대표와는 갈등이 전혀 없는데 괜히 언론들이 아니면 주변의 호사가들이 그렇게 자꾸 싸움을 붙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장제원 의원이 왜 미래혁신 포럼을 출범시켰을까? 지난번에 이제 민들레를 하려다가 못했잖아요, 그렇죠? 미래혁신 포럼을 출범시켰고 그 자리에 안철수 의원은 왜 예정이 없는 축사를 했을까? 왜 했을까요, 장제원 의원은? 일단은 저는 다른 것보다도 혁신이란 말에 눈길이 가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혁신위원회 아니었습니까? 최재형 위원장이죠. 그런데 거의 동시에 이제 장제원 그 의원이 미래 혁신 포럼 해가지고 가운데 혁신이 들어가는 말을
그 포럼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더 집중되느냐? 오히려 이준석 대표보다도 대표적인 윤핵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장제원 의원의 미래혁신 포럼에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당 공식 기구인 당혁신위원회보다 장제원 의원이 이끌고 있는 미래혁신 포럼이 더 눈길이 간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연사가 강사가 다른 분도 아니고 그 김종인 위원장이고 또 축사도 또 안철수 그 의원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간장이란 말이 굉장히 눈에 거슬려요. 제가 막걸리 한 잔이란 노래는 들어봤어도 간장 한 사발이란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 속이 타서 먹지도 않아요. 간장 한 사발을 납니다. 들이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속이 타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물을 들이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오히려 이제 간장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준석 대표가 저런 글을 올렸겠지만 어떤 식으로 역공이 되냐면 간장 마시면 저기 속이 타겠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속이 타겠네. 이런 이야기가 들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아무리 뭐 안철수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생 경력 차이가 거의 20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안철수 의원은 이러면 안 되십니다. 장제원 의원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간장 한 사발 이런 표현으로 막 비꼬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이게 용납될 수 있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가장 큰 장점이 젊음 아니겠습니까? 청년이라고 하는데 나이는 젊지만 행동하고 하는 것들은 진짜로 오히려 너무나 노회하고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표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의 선배 정치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노회하다. 간장도 사실은 근데 이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조선 간장도 있고 진간장도 있고. 근데 진간장은 정진석 국회 부의장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뭐 하여튼간 뭐 그런 얘기도 막 나오고 있는데 뭐 듣는 우리 웃기는 하지만 이제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 머리 색가락부터 시작해서 정치권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프레스룸에 나와서 배현진 최고위원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우리 김은미 앵커가 물어봤습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를 거절하신 이유가 직접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지금도 보면 혁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그렇고 이분들이 사실 사실관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에는 저도 뭐 딱히 거기에 대해서 별말 안 하지만은 애초에 프레임 씌우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사조직이다 혁신이가. 아니 최재형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을 하다가도 대통령이랑도 들이받아가지고 우리 당에 와서 정치활동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에게 미주알 고주알 사조직화한다는 거는 그분의 명예에다가 굉장히 손상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혁신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개혁이나 이런 방향에 대해 가지고 그냥 저항하는 것인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제 사실 프레임 씌우기 타박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웃는 얼굴로 악수하러 다가오고 전 이런 거는 제가 정치하면서 앞뒤가 다른 분들을 많이 봤지만은 저는 앞뒤가 다른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저는 그건 배척합니다. 저는. 아니 배현진 최고위원이 친윤계를 대표해서 자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그런 걸 한다 이런 이제 이준석 대표의 답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에게 모두 다 적군은 아닙니다. 아군이 한 분 있는 듯. 근데 아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남 총각도 멀쩡하게 야당 지도자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다. 이준석도 잘 헤쳐가라라고 덕담을 남겼습니다. 뭐 무슨 말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본인은 그래서 이제 본인 얘기하는 겁니다. 공직생활에 들어온 이래 여성 스캔들이 하나도 없이 잘 살아왔다. 그게 왜 그럴까? 순삼이 덕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게 뭐 사자성어입니까? 뭡니까? 엄처시아라는 말을 이제 썼습니다. 엄한 처 밑에서 낯짝 엎드려서 살다 보니까 그런 여성과 관련된 성과 관련된 스캔들은 하나도 없었다. 밤 11시까지 귀가하는 언명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오늘 하셨습니다. 신성호 의원님.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이재명 의원을 약간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준석 대표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자기는 잘 됐다면서 자기 자랑으로 끝나신 글 같아요. 이게 저 두 분을 제가 좀 아는 편인데 어찌됐건 부인 자랑도 하고 자기 자랑도 하면서 이준석 대표에게는 힘을 실어준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경선 때로 되돌아가 보면 이준석 대표가 많이 흔들릴 때마다
홍준표 당시 후보가 이준석 대표 흔들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2030 남성들이 홍준표 후보 지지로 굉장히 많이 갔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번에도 공통점이 말하는 있네요. 예. 말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뭐 의원은 공격적인 어떻게 보면은 다른 무슨 뭐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야당 대표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총각이었고 9년 전 일이고 이런 게 밑바닥에 깔려있는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아직도 사실이 확인 안 됐는데 잘 헤쳐나가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이준석 대표에게는 힘이 되는 이야기다. 일반인적 시각에서도. 예.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머리카락이 3개 빠졌다 이런 이야기는 본인은 스트레스 안 받는다 그러지만 다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을 예. 안 해서 했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머리까지도 빠지고 저렇게 하는 건데 또 장제원 의원이나 왜 안철수 의원은 저기 옆으로 빠지느냐? 근접전에서는 소규모 전투에서는 SNS 싸움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싸웠다가 전부 다 사사건건 한 건 한 건 다 오히려 대치기 당하고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은 빠지는 게 맞다는 거고 간장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 제 짐작에는 대통령이 국내를 떠나게 되면 여당 안에서 다시 권력투합이 보통 더 붙었어요. 대통령이 없는 공간에서 좀 더 한쪽에서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아하 대통령이 떠나고 난 다음에 장제원 의원과 다시 말하면 당내 조직을 갖고 있는 장제원 의원 그리고 대표를 하고 싶어하는 안철수 의원 간의 연합전선이 형성돼서 나한테 공격이 오겠구나. 이걸 간장 한 사발로 표현했다는 하는 게 제 해석이에요. 예. 자, 그러면 오늘 미래혁신 포럼에 있었던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를 좀 듣고요.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래 뿌리가 대통령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소속되는 많은 의원님들은 오로지 대통령만 쳐다보고서 사는 그런 집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크게 발전을 갖다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에서 국민의 소위 의사를 확인했으면은 그 확인한 의사에 따라서 정치인 정당은 반드시 반응을 보내야지 그 다음에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지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릴 것 같으면은 그 정당이라는 것은 희망이 없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장제 의원이 주최한 미래혁신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대통령을 바라만 보는 정당은 정치적으로 미래가 없다. 이런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국민의힘에 있는 윤핵관들은 대통령만을 바라볼까요? 아니면 본인들의 새로운 정치적 길을 모색해 갈까요? 자, 이쯤에서 제가 네 분에게 OX로 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와 이 윤핵관들의 싸움의 최종 해결자 내지는 중재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지금처럼 중립적 내지는 당무와는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X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 다 O시네요. 자, 이 시간은 없지만 아주 짧게 30초씩만 듣고 가겠습니다. 앞에 꽂아두시고 일단 O가 많으니까 O부터 빨리 듣고 우리 X는 조금 길게 들어볼 수도 있을까요? 윤 대통령이 나서서 빨리 당내 갈등을 봉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 그래도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권력 운용에서 가장 핵심은 대야 관계라기보다는 대여 관계에 있어 온 게 우리 정치사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정치를 해야 되고 여기서 이준석 대표를 내년 6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사람을 이건으로 해서 지금 내치도록 만드는 게 오히려 오불관원하는 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통령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예. 저는 뭐 오히려 반대 의견인데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어서 저는 윤리위원회에 갔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의중이 이준석 대표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차라리 맞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그 미래혁신 포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민들레회는 안 됐는데 왜 미래혁신 포럼은 될까요? 대통령 의중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셔가지고 현재 대통령 외에 미래도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 보라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새로운 구상을 해서 새로운 판을 짜라. 저는 그런 취지로 들렸고요. 그런 대통령 의중이 담겨 있다.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 예, 하늘의 태양은 하나인데 하나의 태양이 이걸 해결해야지 이준석 대표가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자 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이 어쨌든
임기를 보장하든지 아니면 뭐 윤리에서 뭐 끝을 내든지 해야지 절질 시간을 끌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유일하게 X. 남들 저는- 5일 때 나는 X를 든다. 소심파. 예. 저는 이준석 대표의 위기는 다른 데서 온 게 아니고요. 윤리위원회에서 온 거거든요. 만약에 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임기를 중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 나아가서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윤리위원회에다가 또 이양희 위원장이 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신 분이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그렇다라고 하면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거취가 결정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그때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중립적인 입장을 본인 스스로도 취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오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궁금해집니다.